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예법학원에서 관세사 1차 무역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유태균이라고 합니다. 3월에 시행됐던 저희 1차 시험, 40일의 1차 시험 무역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출 간략하게 해설하고 총평한 뒤에 그렇다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비단 올해 수험생분들뿐 아니라 또 내년을 생각하시는 수험생분들, 예비 수험생분들도 이제 기출 내용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그를 통해서 최근 기출 트렌드를 확인해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갈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역영어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는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t is a charge. charge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겠죠. 비용인데 for the failure to remove cargo from a terminal within the allowed free time.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미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비용의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 하면 allowed free time, 허용된 무료 장치 기간 내에 물건을 반출하기를 실패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거죠. 요 문제 정답 2번 데머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어떤 비용들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디스패치 머니는 조출료라는 개념으로서 데머리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요게 늦었다면 얘는 어떤 하역 작업을 빨리 했을 때 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돌려받는 비용, 조출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rfage, 요거는 이제 부두 사용료, 그리고 포트 컨제스천 차지, 요거는 이제 그 항구가 혼잡스러울 때, 배들이 정박을 많이 하고 있거나 공간이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디텐션, 요게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인데 얘는 컨테이너 CY에서 물건을 반출을 한 이후에 그 컨테이너를 다시 선사에게 제 시간에 되돌려주지 못한 경우, 컨테이너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1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42번 보겠습니다. 그 협회 적화 약관 ICCA에 대한 문제네요. 11조, 12조, 13조, 14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no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틀린 부분은 요 not이죠, not.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떤 보험 계약에 있어서, 우리 적하보험 계약에 있어서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보험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적하보험의 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고요. 2번 보겠습니다. Where this insurance is on increased value. 어떤 우리가 그 적하보험을 들었는데 그 화물의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상승했을 때 In the event of claim, the assured must not provide the insurance with the evidence, the amount insured under all other insurance. 즉, 어떤 적하보험 계약의 그 이익이 상승했을 때, 물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보험자는 그 내용을 이 에비던스, 그 증거를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공을 반드시 해야겠죠.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where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a risk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insured transit is terminated at a port or place other than that to which subject matter insured is covered under this insurance. The insurers will reimburse,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겠네요. The assured for any extra charges properly and reasonably incurred.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그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이 체결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트랜짓이 이뤄진 경우예요. 즉 원래 우리가 A 항구로 가야 되는데 A 항구에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한 사건이 있다든지 뭐 전쟁이 있다든지 그래서 A로 못 가고 B로 간 거예요. A로 가다가 B로 갔어요. 이 경우에 보험자는 reimburse 보상을 해줘야 된다. The assured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For any extra charge. 자 여기로 가다가 여기로 갔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If any increased value insurance is effected by the assured on the subject matter insured under this insurance, the agreed valu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shall not be deemed to be increas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의 가치가 상승했대요. 상승한 거예요. 상승한 경우에는 이 피보험 목적물은 shall not be deemed to be increased to the total amount. 그러니까 이 계약상의 피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보험 계약상의 금액도 상승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번. Claim for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하면은 요거는 추정전손이죠. 추정전손에 대한 claim은 shall be recoverable. recover하면 보상이 가능해야 된다. Here under. Unless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즉 현실적인 전손이 unavoidable 피할 수가 없는 경우 또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추정 전손은 여기 이 계약상에서 reasonably abandoned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니까 요것도 틀렸죠. 이 앞에 no claim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 적하, 약관, ICCA의 담보 위험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요거는 담보 위험이 아니라 면책 위험에 해당되는 위험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44번.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CMI 통일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네요. 이 문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이 어디가 틀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In the presence of a reservation of the carrier, any statement in a seaway bill or similar document as to quantity or condition of goods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이 운송인이 어떤 거에 대한 유보를 했대요. 유보를 했는데 presence 그러니까 유보를 했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니까. Any statement 어떤 언급이 있었대요.
이 시웨이빌에 혹은 그와 유사한 서류에 어떤 언급이 있었는데 뭐에 대한 언급이냐? 이 퀀터티, 수량이나 물품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as between the carrier and the shipper, the prima facie evidence, 일견 이 물건에 대한 evidence, 증거로 본다라는 말인데 이 유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운송인이 이 물품의 수량이나 컨디션, 조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다면 얘가 그거에 대한 적합한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resence가 아니라 absence로 바꿔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적하약관 ICC B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자,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insur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 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피보험 목적물을 살리거나 보호하거나 회복하거나 뭐 등등 어떤 선의로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shall not be considered, 어떤 걸로 여겨지지가 않는데요. 어떤 걸로 여겨지지 않는 괄호가 있고요. acceptance of abandonment, 대위죠, 대위.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문장인데 정답은 1번 웨이버. 웨이버라고 하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46번. 몬트리올 협약 제1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조는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몬트리올 협약 자체가 저희가 1차 무역영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치셨을 때도 큰 부담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가볍게 선지를 읽어보고 답이 들어오면 문제를 풀고 답이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 뭐가 옳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rriage between two points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party. 어떤 운송인데요. 운송인데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party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안에서의 다른 지점. 자, A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A에서 스몰 A에서 스몰 B까지 가는데 이걸 비행기로 가는 거죠. 가는데 이걸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경우를 말하고 싶은가 봐요. With an agreed stopping plac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자, another state래요. 자, B국가가 옆에 있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죠. without이니까 거치지 않고 가는 이런 인터내셔널 캐리지에서는 이 협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이 A국가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 인터내셔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without이 아니라 요거를 with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애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A 국가에서 최초 출발지 A
최종 목적지가 B예요. 근데 이 B 국가에 있는 C라는 나라를 잠깐 거쳐서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국제적 운송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a proposal, 어떤 제안이래요. 제안. other than one, other than이니까 이 뒤에가 이제 부정되는 거죠. one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땡땡으로 여겨진다. 단순히 땡땡으로 여겨지는데 1인 또는 다수의 특정인에게 교부되는 제안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other than이 있으니까. 자, 특정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되는 청약은 뭐였다? 청약의 유인이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그냥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으셨어야 됐어요.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8번입니다. CMI 통일규칙 해상화물 운송장이죠. 요거 저희가 C웨이빌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BL하고는 조금 다르죠. 권리증권성이 없는 그런 운송증권인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답이 5번이었어요. 5번에 보면 the consignee, 물건을 받는 수취인이죠. shall be under no greater liability. 그러니까 수취인은 뭐 이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작은 책임을 진대요. He would have been had the contract of carriage been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BL이나 이와 유사한 운송 서류에서 가지는 책임의 범위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맞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선지들 틀린데 한번 찍어보고 들어갈게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they shall apply when adopted by contract to carriage which is not covered. 여기 not이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제 BL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라서 해상화물 운송장은 이거 1번은 not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goods shall mean goods received for storage under contract of carriage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웨이빌도 그렇고 BL도 그렇고 모든 운송 서류는 운송을 원칙으로 하지 그 보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지가 아니라 캐리지가 들어갔어야 맞는 문장이 됐죠. 3번 The consignee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does not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shipper 돼 있으니까 여기가 문장이 바뀌었어야죠. 얘가 shiper로 들어갔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nd warrant to the carrier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니까 이 운송인에게 그렇게 할 어떤 권위를 줬다라는 의미니까 shipper, 물건을 싣는 자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Contract of carriage shall mean only contract of carriage subject to these rules which is to be performed wholly by air 라고 되어 있는데 이 only가 틀렸어요. only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 only 아니면 must 이런 것들은 조금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CMI 통일규칙에서는 요거는 only가 아니라 any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 사실 CMI 통일 규칙도 이제 작년에도 2문제가 나왔고, 올해도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짧거든요, 협약이. 짧아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년에도 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MI 통일 규칙도, ICC나 URC처럼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9번입니다. 몬트리올 협약 18조 2항이다. 밑줄 친 the following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8조 2항에서 저희 이제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 조금 헷갈릴만 해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저희 해상운송에서 제티슨 있잖아요. 제티슨 물건을 투하해버린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만 한데 우리가 이런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몬트리올 협약도 저희가 막 힘을 많이 줘서 공부하는 협약은 아니니까 조금 시험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UCP네요. 자, UCP 22조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Bill of Lading, BL은 however named, 어떤 명칭을 가지든 containing an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charter party. 용선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must appear to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그러니까 LC상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선적항과 양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The port of discharge may also be shown as 땡땡땡 as stated in the credit. 그러니까 이 LC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 이 괄호 안에 정답이 되겠죠. 요것처럼 보여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메이니까 이제 뭔가 허용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어떤 geographical, 지리적인 명칭으로, 지리적인 어떤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UCP 규정이고 또 어렵지 않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51번입니다. 인코텀스 2020의 소개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네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이었는데 when incorporating 뭘 이렇게 합치거나 뭐 삽입을 한다, 넣는다. A particular Incoterms 2020으로 어떤 특정한 인코텀스 규칙을 삽입하려고 한다. 어디에? Sales contract, 계약서에 할 때 it is necessary to use the trademark symbol. 그 트레이드마크 상징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it is not necessary 또는 unnecessary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저희 규정상에서는 not으로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코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태생의 목적, 그러니까 인코텀스라는 규칙을 만든 목적 자체가 국제거래의 활성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강요하지 않아요. 뭐 인코텀스 조건들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 뭐 2020이 지금 나와 있지만 2010 규정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 인코텀스 2000에 있는 규칙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는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선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2번 들어가겠습니다. 수출 절차 중 일부 내용이다. 일반 무역에 대한 문제였죠.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porter applies for ship space to a shipping company with a 땡땡땡. 자, 수출자가 ship space, 이 배의 공간에 대해서 apply, 요청을 좀 한대, 지원을 한대. to a shipping company with a 뭐가 됐죠? shipping request가 되죠. 이거 두 개 선지가 날라가고요. A shipping company load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against tender of shipping order. 그렇죠? shipping request를 수출자가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송인이 shipping order, 물건을 싣는 오더를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On 땡땡땡 is returned after it has been stamped by the customs officer on the spot to the effect that the loading had duly been completed. 자, 이거 수출 신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export permit이 되겠고요. 여기서 날라가네요. After the completion of loading of the cargo, a 땡땡땡 is issued. 요 BL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요 선적이 완료되면 BL이 나오니까. 요 letter of indemnity는 이제 어떤 그 파울 BL이 발행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쉬퍼가 지겠다. 뭐 요런 의미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죠. 자, 53번 보겠습니다.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뉴욕 협약이라고 하죠. 제5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중재도 사실 저희가 공부는 하지만 이 협약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서 공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문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선지를 끝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볼 수 있어요. 3번 한번 볼게요.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iling within terms of the submission arbitration. 자, 이 중재, 이 award라고 하면 중재 판정이에요. 중재 결과로 나온 중재 판정을 award라고 하죠. 이 award가 어떤 award냐? 다시 award인데 deals with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다룬대요. 차이.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즉, 요 최초 중재가 요청됐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한 중재 판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금 선지네요. Or it contains decisions or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혹은 이 중재 판정이 어떤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냐면 이 최초에 요청됐던 중재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unless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자, 요게 separated, 분리가 될 수, unless니까 부정이죠. 분리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the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 on matter submitted to arbitration. 그러니까 최초 중재 요청된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만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인식이 되고 강제가 될 거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최초에 내가 중재를 요청할 때는 요 A라는 벤 다이어그램 요 내용에 대해서만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중재 결과 어워드가 나온 걸 보니까 이 B라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선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요 겹치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노란 부분, 요 교집합 부분. 얘가 얘랑 분리가 될 수 있다면, 분리가 될 수 없다면이죠. unless니까. 분리가 될 수 없다면 얘는 이행이 된다. 즉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선지가 뭐가 틀렸냐면 얘가 분리가 될 수 있어야죠. 요 전체 B의 판정에서, 요 B라는 전체 판정에서 요 A하고 겹치는, 최초에 내가 요청했던 그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얘를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unless가 아니라 얘가 if로 바뀌어야 돼요. if로. 이게 좀 문장 호흡이 길어가지고 이제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요 내용상으로는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저희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오던 무형영어 과목의 시험 내용이었죠.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긍정, 부정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4번입니다. CIF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모두 고른 것.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이 4번이었어요. 니은 리을이 맞는 선지였습니다. 여기 맞는 선지였고요. 다른 부분들은 기억이랑 디귿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The seller must pay transport cost. 요게 틀렸어요. 여기 틀렸다.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 freight로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바뀌었어야 됐고요. 디귿. The buyer must pay the cost of any additional insurance procured at the seller's request under A5 and B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매수인이 어떤 추가적인 보험을 가지고 싶으면 자신의 위험으로 해야겠죠. 바이어. 요건 약간 전형적인 이제 우리 틀린 그림. 당사자 바꾸고 뭐 긍부정, 긍정, 부정 바꾸는 것들. 요런 게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동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통해서 틀린 선지를 구성해 놓는 것들. 요런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코텀스 CIF 딱 보고 쉬운데? 라고 보셨어요. 이거 내 건데? 맞추겠는데? 했는데 이제 요런 게 좀 어려웠을 수 있죠. 그 문제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55번입니다. 인코텀스 소개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인코텀스 2020 rules for a seller under 땡땡땡 either to contract for carriage or to arrange for carriage, that is to say through its own means of transport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its own means of transport니까 요거는 D텀이 되겠죠. D텀. 그리고 볼게요. in 땡땡땡 the relevant carrier is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to whom the seller hands over the goods
at the place or point agreed in the contract of sa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FCA 조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handover. in 땡땡땡. if a seller engages a feeder vessel or barge to take goods to vessel engaged by the buyer.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걸 보고 뭐 feeder vessel, feeder vessel 아시죠? 이렇게 큰 모선이 있고 여기 이제 조그만 배가 가서 여기다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제 feeder라고 하죠. 얘가 feeder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이제 배가 나오니까 이제 FOB구나 바로 볼 수 있는데 문장이 조금 중간에 막 잘라서 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문장이 예쁘진 않았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요. 비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선지 땡땡땡 occurs when the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on board the vessel 인도죠. 인도가 일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볼 것도 없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요 선지도 보면 CPT, CIP는 이제 내륙운송이니까 내륙운송이 아니라 저기 복합운송 조건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통하겠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철도도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요 녀석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딜리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딜리버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쉽게 풀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6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계약서의 내용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용어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the buyer for any 땡땡땡. 요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셀러가 alleged or otherwise a patent. patent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특허, 유럴러티 모델, 실용신앙권, 디자인, 트레이드마크 뭐 이런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네요. 요거 뭐 보는 순간 그냥 바로 infringement, 권리침해 조항 바로 갔어야 됐어요. 이것도 이제 일반 무역 분야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1번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인코텀스 2020 소개문의 일부이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요 문제는 정답은 5번. 이거 다 맞았어요. 그래서 5번 다 맞는 문장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이거는 이제 해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15조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제8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통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런 거는 이제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요런 거 나왔다. 그럼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찍고 넘어가시는 문제예요, 사실 요런 거는. 이 중재 자체가 우리가 힘줘서 공부하는 3대 협약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협약문의 내용을 주고 그걸 읽고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8조에 규정된 게 아닌 거, 요런 거는 지금 이 시험 시간에 이걸 읽고 해석을 해서 유추를 해서 푸는 것보다도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인데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 이제 중재 판정의 불복에 관한 내용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못 풀었다고 해도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9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에서 CFR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5번이 맞는 서술이었고 1번부터 4번 선지까지 어디가 틀린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carriage and freight means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arriage and freight가 아니라 이 cost가 되겠죠.
2번 선지.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us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must가 아니라 might not이 들어가겠죠. 자, 3번 선지.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구체화해야 된다. As the cost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가 아니라 셀러죠, 셀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단어가 살짝 틀렸어요. named place of destination이 아니고, specified point at the port of the destination.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만 했어요. 의미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내용인데 단어들을 살짝 바꿈으로써 이제 틀린 선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코텀스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인코텀스 문제들이 쉽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번 또 인코텀스 소개문의 일부이다. 매매계약 규칙 및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는 거, 요거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이 5번이었어요. 5번 내용을 살펴보면 인코텀스 규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 carriage, 운송, transport documents, 운송 서류, or what they say about the insurance cover, 어떤 보험의 그 부보에 대해서 하는 것은 binds the carrier or the insurer or any of the banks involved. 자, 인코텀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그 구성이 저희가 자, 셀러의 의무가 쫙 나열이 되어 있고 바이어의 의무가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논하는 것은 이 둘 간의 의무관계와 권리관계인 거지, 이 둘 외의 당사자들, 여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운송인이라든지 보험자라든지 아니면 은행,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아니다. 그래서 binds가 아니라 does not bind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고쳐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CISG에서 출제가 됐네요. 제 48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희 48조가 이제 그 인도기일 이후의 보안, 인도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어떤 보안, 그 셀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봅시다. If 땡땡 requests 땡땡 to make known whether he will accept performance and the buyer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땡땡 may perform within the time indicated in his request. 그러니까 셀러가 물건을 팔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셀러가 내가 그거 가서 고칠게 라고 어떤 제안을 했는데 바이어가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수용하지 않았다면 may perform 해도 된대요. within the indicated time in his request. 자기가 처음에 요청했던 하자를 내가 치유하겠다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서 안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 그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셀러가 리퀘스트를 하고 셀러가 바이어에게 리퀘스트를 하고 바이어가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셀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셀러 바이어 셀러니까 셀러 바이어 셀러, 셀러 바이어 셀러, 셀러 바이어 셀러 이렇게 남겠네요. notice 어떤 이제 알려준 거죠. by 땡땡땡이 알려줬어요. that he will perform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수행을 하겠대요. is assumed 뭐로 가정이 된다, 인식이 된다. to include a request 그 요청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하겠다는 요청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인도기일 이후의 보안이니까 셀러가 그 리퀘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조금 쉬웠어요. 요거는 이제 회독이 많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CIS 20조부터 2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이었는데 이거 뭐가 틀렸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시험장에서 바로 찾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 레터가 틀렸어요. 레터. 이게 아니라 인벨롭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 뒤에 이제 또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선지에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유형들이 좀 보여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던 틀린 그림 찾기 무형영어 시험은 긍정 부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당사자를 바꾸거나 권리관계를 바꾸거나 의무관계를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비슷한 단어 바꿔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3번입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34조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였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이 specific performance는 특정 이행이죠. 특정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문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전 문제처럼 뭐 레터와 인벨로프 요런 어떤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문제였죠. 우리 모두 다 알겠지만 뭐 어떤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해서 그걸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크게 대륙법에서는 특정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 청구권이 있고요. 영미법에서는 뭐가 있죠?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36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The seller is also liable, 책임을 진대요. For any lack of conformity, 어떤 일치의 부족함에 대해서 which occurs after the time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전 조항에 써 있는 걸 하지 못했을 경우. And which is due to a breach of any of his obligation,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무를 breach, 어긴 거야. including a breach of 땡땡땡, 요거를 포함해서 어떤 의무를 이행을 못한 거죠. That for a period of time, the goods will remain fit한 것으로 남아있다. For their 땡땡땡 purpose, or for some particular purpose, or will retain specified. 자, 요거 문제 정답은 이제 1번이 될 건데요. guarantee라고 하면 어떤 보장을 하는 거죠.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그 보장을 못 해준 거죠. 지금 breach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물건은 fit하다.
fit하다. 정상적인 걸로 본다. for their ordinary purpose.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러니까 상식적인 목적하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or will retain specified qualities or characteristics. 어떤 질이나 특성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협약에 대해서 그 회독이 좀 어느 정도만 되어 있으면 툭툭툭 찍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65번. 자, 무역계약서의 일부이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계약 조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If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어떤 하나 이상의 조항이 무효고 불법이고 이행이 불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걸로 판정이 됐대요. In any respect under any applicable law 라고 한다면 the validity and lega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 그 남아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shall in no event be affected,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impaired, 손상되지 않고 such parties here to shall reac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invalid provisions by a new valid and legal stipulation. 새로 할 수 있다니까 요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 계약서가 있어요. 컨트랙트가 있는데 여기 1조부터 2조, 3조, 4조, 땡땡땡땡 뭐 30조까지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요 2조가 요게 무효인 것으로 판정이 됐어. 무효야, 무효. 로 declared, 판정이 된 거죠. 드러난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remaining provisions, 이 1조부터 3조, 4조, 땡땡땡 30조까지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지금 요 설명이죠. 요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거 정답은 2번에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 조항이죠. 분리가능 조항. 요거. 그러니까 2번이 무효였잖아요. 얘하고 얘의 유효성과 3번부터 30번까지의 유효성을 분리할 수 있다. 너만 무효고 얘는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66번 또 CISG 86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옳은 것 그런 문제였죠. 이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니은 리을. 4번이었고요. 다른 선지들 틀린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선지. at the seller's disposal이 아니고, 얘는 at his disposal. he가 여기서 buyer였죠. 이렇게 되어야겠고요. digit은 with payment of the price 돼 있는데, 여기 with out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음. If the seller takes possession of the goods, 네,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건을 점유를 하는 거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요거는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아 나왔네요. 미아. 영국 해상보험법 45조, 46조, 47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였어요. 요 미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물론 이 보험, 이 해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영역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협약을 하나하나 3대 협약처럼 뜯어보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공부에 선택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선지를 쭉 읽어보시고 요건 틀린 것 같다 하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안 들어오면 가볍게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 5번이었습니다. 5번도 요
may가 아니라 여기 must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 그래서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하 또 나왔네요. 6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정답은 5번이었어요. 기억 빼고 다 틀렸는데 이제 하나씩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도 insurer가 아니라 assurer. 피보험자가 assured 피보험자가 들어갔어야 됐고요. 디귿도 it was also necessary가 아니라 unnecessary 고쳐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real it is not deemed로 봐야 돼요. 단순한 침묵이 의부의 승낙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본 거예요. 사실 해상보험 자체로 봤을 때는 의미가 좀 있는 문제들이 조항들이 출제가 된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아 자체를 우리가 뜯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아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CISG 1장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4번. 번이었고요. 기억 선지 같은 경우에는 나돈니 보돌소 이런 거 나왔죠. 우리 익숙한 이런 거 나왔는데, 여기 아니라 이제 neither nor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은 it is not concerned with, 여기가 부정문으로 바뀌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또 CIC 또 나왔네요.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선지.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does not include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그러니까 그 바이어의 의무는 어떤 의무냐?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대요. 뭘 포함하지 않아? 어떤 절차, 이 계약과 법과 절차에 따른 법과 이 규제에 따른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포함을 해서 어쨌든 지급을 하는 것까지가 바이어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If the price, 2번 선지, if the price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무게에 따라서 고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키로당 얼마, 키로당 뭐 얼마 이거 쓰지를 못하죠. 뭐 USD 뭐 10불이다. USD 10불이다. 뭐 키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이런 경우에 is always to be determined by net weight가 아니고요. always 이런 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단어죠. always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의심이 있는 경우, 이제 무게는 저희가 공부했다시피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net weight가 있고요. gross weight가 있잖아요. 포장을 포함하지 않은 무게, 포장을 포함한 무게. 근데 여기서 요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 단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에 인보이스나, 그러면은 net weight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always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고요.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particular place, he must pay it to the seller at the buyer's place of busines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until he has had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goods. 그쵸? 물건을 examine, 얘가 제대로 된 물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가지지 않는다. Even though the procedures for delivery or payment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e inconsistent with his having such an opportunity인데, inconsistent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문장에서는. 왜냐면 바이어가 자신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정확한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이어의 물건을 확인할 권리가 그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 인도와 이 페이먼트, 이 지급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가 unless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어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그게 절차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맞는 선지가 됐네요. 그래서 70번까지 왔고요. 71번 보겠습니다. URC네요. URC. 19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URC는 저희가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죠.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Unless otherwise instructed, the presenting bank, 제시은행이죠,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ny delay in the delivery of documents. 그쵸. 이 제시은행은 자신이 이제 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그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거죠. 딜레이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기본적으로는 지지 않는다. 다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UCP 나왔네요. 이번 시험에서 UCP가 좀 많이 뒤에 밀려 있네요. 보니까. 자, UCP 15, 16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5조는 이제 15, 16조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제시해서 요거는 일치하는 제시, 16조는 일치하지 않는 제시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어요. 3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When an issuing bank, 개설은행이 determines that a presentation, 제시가 does not comply,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대요. It may, in its sole judgment, approach the beneficiary for a waiver of the discrepancies. 자, 아까 웨이버 나온다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discrepancy는 이게 불일치예요. 불일치. 그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독자적으로 누구에게 접근을 해서 요 불일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beneficiary가 아니라 요건 applicant가 되겠죠. applicant.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인코텀스나 CISG보다는 문제가 조금 평이했던 것 같아요. UCP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자, EUCP도 저희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EUCP.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EUCP도. 한 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UCP 2조, 2, 3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답이 4번이고요. 내용을 볼까요? EUCP 신용장은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out express incorporation of the UCP.
어떤 특별한 명시적 그 삽입이 없어도 UCP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죠. 1번 선지 볼게요. Where the EUCP applies, its provisions shall not prevail to the extent that 여기 틀렸죠? 여기 not이 없어져야겠네요. They would produce a result different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UCP. 그쵸? 저 not이 틀려서 EUCP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represent or represented 제재시죠. 제재시 means to submit subsequently on electronic recor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틀렸고요. 이게 이제 제재시니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시를 한다. means to substitute 뭘 대체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제시된 거에 대해서 다시 제시한 거니까 그 기존 제시 내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substitute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or replace라고 원문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적인 기록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선지. Unless only paper documents are permitted under in UCP credit, the UCP alone shall apply. 아니죠. 얘만 alone이 아니라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볼게요. Presenter means 제시자는 의미한다. The beneficiary or any party acting on behalf of the applicant가 틀렸죠. 자, 기본적으로 beneficiary가 나왔으니까 혹은 누구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자냐라는 문장 구조잖아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beneficiary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4번입니다. UCP 불가항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요거 정답은 4번이었어요. 볼까요? A bank will not,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dishonor or refuse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dishonor가 아니라 honor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fuse가 아니라 negotiate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다. 상대적으로 UCP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왔네요. 다른 3대 협약들에 비해서. 그래서 쉽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봅시다. 75번.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죠. 25조 26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if 땡땡땡 nominates a representative 어쩌고 땡땡땡땡땡땡 쭉 나가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사실은 바로 요거는 프린서플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왜냐면 nominate a representative니까 요 프린서플의 추심 의뢰자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프린서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정답이 좁혀지겠네요. 그 다음에 땡땡땡 요 두 번째 문장 지금 볼게요. 땡땡땡 should endeavor to ascertain the reasons for non-payment. 얘는 어떤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ascertain the reasons for non-payment. 돈을 안 줄 거면은 통지를 해야 되고 non-acceptance 인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통지를 해야 된대요. 누가 될까요? 얘도 presenting bank가 되겠죠. 제시은행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 몰아놨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시간 관련해서 좀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음 문제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UCP 30조,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네요. 요거가 정답은 4번의 디귿 리얼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문장은 이제 과부족 용인이죠. 5% 이게 나오면 그냥 과부족 용인 약관, 과부족에 관한 내용이고, 여기 퀀티티가 아니라 저기 어마운트가 돼야죠. 어마운트, 금액이 돼야 되고요. 왜냐면 퀀티티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올 차례고,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가 부정이 돼야겠네요. is not drawn이 인스톨먼트니까 이거 할부 선적이죠. 분할 선적이랑 다르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요 할부 선적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not이 들어가서 이제 부정을 하게 돼야 맞는 문장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회독이 조금만 더 있어도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77번 UCP 7조 8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UCP, ULC 뒤에 좀 몰려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에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If a bank is authorized or requested by the issuing bank to confirm a credit but not prepared. 확약은행에 관한 내용이네요. 확약은행에 관한 내용인데 is not prepared to do so, it must inform the advising bank without delay and may advise the credit without confirm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약은행이 이 이슈잉 뱅크가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드바이징 뱅크한테 인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슈잉 뱅크한테 인폼을 해야죠. 이 녀석이 여기 한 번 더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들어가겠습니다. UCP 38조, 39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디귿과 리을인데요. 요거 조금 디귿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increased가 아니라 요건 줄어들었어야죠. 오히려 reduced or curtailed가 나왔었어야 됐어요. 요게 이제 협약상에 맞는 문장이었고요. 여기 리을 같은 경우에는 shall not effect 이런 식으로 부정이 됐어야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요 앞에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 문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79번 UCP 6조 구조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답은 요거는 2번이었습니다. 기억 디귿이었고요. 자, 니은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A credit 신용장은 may be issued 발행이 될 수 있대.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이렇게 발행이 되면 안 되죠. drawn on 뒤에는 이제 지급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applicant가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must not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이 맞는 거고 얘는 틀렸고. 리을 보겠습니다. An advising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그러니까 확약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advises 통지를 한대요. The credit 신용장을 and any amendment 신용장과 amendment 이거 신용장에 변경이 있는 경우네요. With any undertaking to honor or negotiate. 자, 요거는 최초에 이제 LC가 개설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이 A예요. A라는 내용으로 개설이 됐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바뀐 거예요. B로 내용이 바뀐 거죠. B로. 근데 이 A일 때 어드바이징이다 동시에 확약을 한 애가 있어요.
이 A 신용장에 대해서. 근데 이 내용이 B로 바뀌면 A 입장에서 그래 내가 통진할 수 있어. 어드바이징은 할 수 있는데 컨퍼밍은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with가 아니고요. with out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마지막 문제네요. 신용장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땡땡땡 is the credit 어떤 신용장이래요. The amount of which 그 신용장의 금액이 remains constant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For a given period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서 일정한 그 금액으로 유지가 된대요. 신용장이 and becomes automatically available 자동으로 이용 가능하게 변한대요. Again 다시 요게 조금 중요한 문장이네. For the full amount 다시 full amount로 이용 가능하게 변한대요. Either immediately or perhaps as soon as an advice that earlier draft has been paid received. 그 전에 드래프트가 어음이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 received 이 통지가 받아지면 바로 다시 이용이 가능해진대요. 자, 요거 만약에 이 신용장이 100원짜리 신용장이에요. 100원짜리 신용장. 근데 내가 이번에 한 이거 20원을 한번 썼어요. 20원을 썼어요. 근데 얘가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이 20원에 대한 드래프트를 내가 지급을 했어요. 내고를 했어요. 그러면 요 20이 다시 세이브가 돼서 다시 이제 100원짜리 신용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20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리볼빙 LC. 그죠? LC니까 요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요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신용장 관련된 문제들이 뒤에 많이 몰려 있었네요. 해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시고요. 요게 이제 이번의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협약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보통 3대 협약이라고 많이 부르는 CISD, UCP, 인코텀스에서 지금 나온 문항이 15개, 6개, 그러니까 21문제. 21문항이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출제된 거예요. 과반수를 넘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무형영어 시험, 관세사 무형영어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3대 협약에서 얼마나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21문항이면 과반수를 넘게 출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주로 연습을 하던 틀린 그림 찾기 형식의 무형영어 긍정 부정을 바꾼다든지 당사자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약간 단순한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유사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놓는 식의 선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envelope와 letter 이런 애들 또는 cost와 carriage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대 협약 안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UCP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UCP는 상대적으로
평이했다. 평이했다. 그리고 요거에 추가해서 항상 저희 문제가 많이 나오는 URC랑 ICC의 소스 두 문제가 나왔어요. ICC랑 URC까지 해서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 이제 26문제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사항에서 이번 기출을 보고 작년 기출을 봤을 때도 CMI가 나왔기 때문에 CMI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협약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고 두 문항 나오는 거면 요것도 챙겨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챙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운송은 이제 이번에는 2개만 나왔지만 협약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헤이그도 있고 함부르크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저희가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렵겠지만 CMI가 요즘에 조금 잘 나온다라는 거는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무역 분야가 6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3대 협약 비중이 높았습니다. 3대 협약 비중이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쉽지가 않았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할 때 3대 협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3대 협약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들뜹니다. 나 이거 잘 맞춰야 돼. 근데 선지를 한번 쭉 읽었는데 답이 잘 안 보여. 좀 불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 난이도도 높았지만 심리적인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3대 협약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문제를 내가 지금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 결국엔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은 문제 유형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살짝 바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생각할 때 해답은 당연한 얘기지만 회독입니다. 회독수를 늘려야 기본적으로 그 영해의 속도가 빨라져요. 독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제 헷갈리더라도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단어 바꿔치기 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회독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돋보기를 낀 것처럼 정답이 이렇게 손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회독을 늘리다 보면 그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어색해요. 일단 어색함이 느껴져야 돼요. 이물감이 좀 느껴져야 돼요. 내가 맨날 읽던 문장하고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 좀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회독을 늘리면 협약 자체에 대한 회독을 좀 늘리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3대 협약을 우리가 이제 다 맞출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다 맞추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 범위를 레인지를 조금 넓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협약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항상 출제되는 우리 ICC, URC 그리고 이제 계속 2문제씩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CMI까지 얘네들까지도 이제 3대 협약처럼 잘 챙겨가자라는 게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고, 물론 저희 항상 1차 시험에서 발목을 잡는 게 회계학이기 때문에 무형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올해 시험 이제 끝나고 2차를 준비한 학생도 계실 거고,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올해 시험을 풀어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독을 좀 늘리고 공부의 레인지를 넓혀가는 게 이제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